우선은 얼굴부터 도형화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서부터 턱 라인 맞춰서 눈썹 라인, 귀랑 뒤통수까지, 그리고 약간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어서 흉쇄유돌근이 좀 선명하게 튀어나오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흉쇄유돌근이 가는 길이 쇄골의 중간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쇄골이 어디쯤에 있을지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목에서부터 이제 승모근 라인으로 목걸이 형태가 쏙 들어오게 되는데, 어깨가 너무 함몰되지 않도록 약간의 목걸이 형태의 요 방향성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옷은 약간 재봉선 자체는 여기에 있지만은 이제 옷이 걸쳐진 부분을 보면은 어깨 자체는 여기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깨 라인에서 팔꿈치에서 팔로 가는 약간 그 안쪽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지점들, 특히 옷이 이렇게 좀 펑퍼짐하고 커다란 옷일 경우에는 더더욱 안쪽의 구조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안쪽에 도형화된 형태를 좀 예상을 해보는 연습, 이렇게 안쪽에다 그려보는 연습, 이런 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여성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슴 쪽에 볼륨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막 형태를 다 막 일일이 이렇게 잡아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보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힌트들만 잘 찾으면 돼요. 그리고 뭐 바지 같은 부분도 이렇게 주름 지금 생긴 걸 봐서는 한 여기쯤이 사타구니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벅지에서 무릎으로 가는 다리의 라인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입체감 설명이 되셨으면 이제 가져오셔서 옷을 입혀 봅시다. 조명도를 좀 낮춰보시고, 우선은 목 부분에 이제 걸쳐 있는 형태가 여기까지는 이제 단추로 잠궈지는 부분이고, 자크랑 그 윗부분에 이제 카라가 있는 건데, 색깔이 뒤집어지면서 변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색깔 체인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뒤쪽을 보니까 완전히 다 접혀진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덜 접혀 있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접힌 것 같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완전히 접힌 건 아니고 뒤쪽은 좀 펴져 있고 앞쪽만 접혀 있는 이런 좀 재밌는 그 입체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카락 부분이 한 요쯤까지 있다고 치면은 옷깃은 이제 그 밑에서부터 나와서 목 뒤를 돌아서 약간 옷주름 같은 거 그릴 때는 좀 요런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큼직큼직하게 해주면은 조금 더 효과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너무 크게 해버리면 또 실제 실제보다 너무 사이즈가 커지면은 약간 미니어처처럼 되기는 하는데 좀 적당한 사이즈로, 또 너무 작으면은 아예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글이나 만화한 형태들이 되니까 그 중간 지점쯤, 약간 너무 안 보이는 정도의 사이즈보다는 크지만 너무 과장된 느낌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마치 무슨 피규어나 미니어처 같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게. 목 부분에서 컬러가 딱 전환되면서 나오는 게 되게 재밌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깨 라인은 쭉 내려오는데 이제 재봉선 자체는 어깨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아래에서 이렇게, 그래서 좀 오버핏 옷이라고, 좀 펑퍼짐한 옷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빅사이즈 옷의 이제 재밌는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우리 몸보다
겉에 이제 옷이 훨씬 크니까 빈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꺾일 때 요철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팔이 옷이 이만하고 팔이 이만하면은 얘네가 아무리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도 이거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팔이 이제 옷은 이 정도 그대로인데 팔이 만약에 두께가 이래요. 그러면 이만큼까지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옷이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빅 사이즈 옷은 이렇게 요철 들어가고 나오고의 정도가 되게 큼직큼직해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려줘야 그래야 이제 어, 이 오버핏의 옷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좀 살려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옷은 더 크게 입으면 더 크게 입을수록 그리고 안에 있는 몸은 더 얇으면 얇을수록 더 재미있는 효과가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강조를 해주면은 이제 옷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지점들을 잘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그 흥미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저는 항상.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을 할 때도 어떤 재미 포인트를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이런 거가 분명 재밌을 거야. 그리는 사람인 나도 이런 게 재밌어. 이렇게 이제 좀 즐거운 포인트들을 찾으면서 들어가면 훨씬 하면서도 재미있고 그림 안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니까. 그리고 요런 약간 요철이 많은 옷은 그 안에 조각들을 처음부터 막 내면서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외곽 실루엣을 크게 이렇게 막 덩어리로 일단 먼저 잡고 이런 식으로 3개 정도의 덩어리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내부를 조각 내는 식으로 어, 주름을 그리면은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어를 많이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적게 쓰셔도 괜찮고. 그래서 접혔다가 펴졌다가 하는 재미있는 모양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어, 요철이 심한 애들은 이제 명암의 밝고 어둠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으로 표현할 때도 이제 팍팍 치면서 들어가면 좋습니다. 좀 두꺼운 선 쓰셔도 괜찮으니까 주름 형태를 팍팍. 좀 요철이 덜한 부분은 점선이나 아니면은 좀 얇은 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콱 접혀가지고 어둠이 푹 들어가 있는 데는 진하게 그냥 해주시면 오히려 깊이감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형태들은 한 번에 제대로 그리려고 하기보다 그냥 일단 크게 잡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우개질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뭐 레이어를 더 쓰거나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게 그 한 번에 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현혹되기 쉬운 게 두 번 할 거 한 번 하면 당연히 빠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인 시간을 봤을 때는 한 번에 하더라도 계속 좀 수정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오래 걸리는 거고 별로 수정 안 하고 이제 바로바로 레이어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선 따고 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이 잘하는 거. 나는 밑에 스케치가 있을 때 잘 나누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번에 들어가는 걸 더 잘하는지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좀 능력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 본인이 편하고 또 재미있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꼭 내가 이걸 잘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흥미 위주로 그림을 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 할 수 없는 거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면은 그게 더 낫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본인이 즐거우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더더욱 좀 다양한 걸 해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재미있어 하는 거를 잘 찾아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어떤 방식을 개발해 보는 것도 좋고, 찾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찾은 다음에 그게 재미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디테일 같은 것도 너무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물론 보이는 그대로 그리면은 이제 원본과 비슷하게 그려지기는 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원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살리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폼이 이렇게 큰 옷이 가지고 있는 요철이 심한 그런 것들. 그래서 실제 형태는 그렇지 않더라도 좀 더 과장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실제 형태는 그런데도 좀 생략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재미있는 지점을 잘 찾아보고 또 변형시켜 보는 것도 재밌고, 또 어떤 사람의 즐거움은 이제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비슷하게 묘사해내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재밌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예요. 최대한 비슷한 느낌이 드는 어떤 방식의 묘사법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어, 좀 특이한 방식으로 그리면서도 그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은 그대로 살려보는 그런 어떤 방식을 연구해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면 좋아요. 이렇게 앞에 있는 애가 있고, 그 뒤에 있는 애가 있고, 그 뒤에 있는 애가 있고, 그 뒤에 있는 애가 있고. 얘도 앞에 있는 애가 있고, 그 뒤에 있는 애가 있고, 그 뒤에 있는 애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 그리고 요 쌓아가는 지점에서 이제 좀 튀어나오고 들어간 정도를 과감하게 쳐주면은, 그러면 이제 요 옷의 품이 큰 것 같은 느낌을 좀 극대화를 시켜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이즈가 큰 옷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살려주는데 안목을 하는 거죠. 얘도 앞쪽에 있는 애 뒤에, 그 뒤에,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이 앞쪽으로 나가면서 무릎 아래쪽으로 눌림주름이 생기는,
요건 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접을 때 매번 무릎 부분이 늘어나니까 다리를 다시 쭉 피면은 늘어나 있던 무릎 부분은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늘어나 있기 때문에 쭉 펴졌을 때는 음, 길이가 어, 길이가 더 기니까 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눌림주름의 특징은 서로 지그재그 형태를 이루면서 마치 마른 목골 형태들이 좌우에 하나씩 박혀 있는 것 같이 좀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이런 것들 근데 굳이 이렇게 완벽히 똑같은 형태로 그려주지 않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든지 조금 더 간소화된 형태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좀 그림체적인 측면이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줄지는 그때그때 본인이 작업하는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좀 더 그 눌림주름의 느낌을 실제적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어, 대략적으로 느낌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입체적으로 해서 막 명암까지 넣고 위아래 관계 제대로 넣어볼 수도 있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오버핏 사이즈의 옷의 좀 재미 포인트는 이제 이런 요철들, 들어가고 나오고가 확실하다는 거, 그리고 어깨 축 처진 것 같은 느낌, 요 재봉선이 어깨 라인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잡혀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재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바지랑 상의에 좀 뭐죠, 대비가 좀 있으면은 더 재미가 있어요. 바지는 비교적 딱 붙는 바지, 그리고 몸은 비교적 좀 마른 몸인데 이제 상의는 훨씬 크게 입는다든지, 이런 대비되는 느낌이 되게 재미있는 그 스타일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보통 위에를 오버하게 입으면은 난쟁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어린이가 부모님 옷 뺏어 입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소를 시켜주려면은 다리를 원래보다 조금 더 길게 빼준다든지, 아니면 요분처럼 아예 워커 같은 걸 신겨가지고 좀 길이감을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실루엣적으로 치자면은 뭔가 이런 느낌일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실루엣으로 만들어주면 되게 재미가 있어요. 팔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생기는 요 눌림 주름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리고 안쪽으로 좀 들어오면서 생기는 요런 회전 주름 같은 것들도, 네, 회전 주름 자체가 좀 회전하는 느낌보다는 이제 딱 꺾이는 느낌이 된 거는 요 옷의 질감 자체가 이제 부드러운 질감보다는 조금 두께감이 있고 딱딱한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제 니트처럼 막 나풀나풀 거리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빳빳하고 좀 접힐 때도 팍팍 접히고 크게 크게 접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그리실 때 이제 항상 보이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옷의 어떤 특성,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지점들,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리시면 이제 좀 더 그런 부분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chiudrai il farfallone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i tuo cugino d'amor.